오늘은 줄넘기 운동의 3요소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어떤 운동을 표현할 때 그 운동을 잘 표현하기 위해서는 우리 신체가 감각적으로 갖춰야 하는 몇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줄넘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점프를 잘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포인트를 잘 갖춰야 합니다. 그것을 줄넘기 운동의 3요소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그 3요소가 뭔지 아시겠어요? 네, 리듬, 밸런스, 타이밍이죠. 네, 맞습니다. 오늘은 그 3요소 중에 지난 시간에 잠깐 다루기는 했었는데요. 그 리듬감을 기르기 위한 연습 방법을 좀 더 집중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간단하게 발끝을 이용해서 리듬을 취하는 연습을 해봤는데요. 또 다른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메트로놈을 이용하는 방법과 음악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보통 음악 줄넘기는 음악 줄넘기를 하는 그 대상과 그 숙달 정도에 따라서 때로는 느린 음악을 사용하기도 하고 또 빠른 음악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보통 음악 줄넘기 할 때 그 속도는 1분에 125에서 130 정도 되는 그 비트의 음악을 주로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아, 비트에 따라 음악 줄넘기 느낌이 다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자, 그럼 먼저 메트로놈을 이용해서 120 템포, 130 그리고 140 템포에 맞춰서 연습하는 방법을 다양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메트로놈 120비트에 맞추어 발끝을 바닥에 대고 몸에 힘을 빼고 무릎의 탄력을 이용해서 리듬감 연습을 하는 동작입니다. 그 다음은 자세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바닥에서 가볍게 점프를 하는 동작인데요. 보통 점프는 바닥에서 2-3cm 정도 낮게 해줘야 리듬감을 더 느끼면서 자연스럽게 그 동작을 취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는 메트로놈 130비트에 맞춰서 연결 동작으로 해보겠습니다. 먼저 발끝을 바닥에 대고 발목과 무릎을 탄력을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리듬감을 취해봅니다. 그리고 가볍게 점프하면서 리듬감을 취하는 동작입니다. 이번에는 좀 더 빠른 비트로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140비트인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먼저 발끝을 바닥에 대고 박자감을 익힌 다음에 빠른 리듬으로 점프를 하고 또 빠르게 줄을 돌려서 리듬감을 수달시키는 연습 과정입니다. 지금까지 표현한 연습법은 음악에 맞춰서 똑같이 표현할 수 있는데요. 줄을 넘을 때 우리의 자세와 동작은 이 손잡이가 내 몸에서 이렇게 떨어져 있게 되면은 팔에 힘이 들어가고 또 힘이 들어가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의식적으로 내 몸에 또 팔에 힘을 뺀다고 생각을 하면서 연습을 하면 훨씬 자연스럽게 리듬감을 익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연습을 하면 동작의 리듬감도 생기고 음악 줄넘기를 할 때 박자 감각을 빨리 익히게 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 빠른 템포보다는 약간 느린 템포로 천천히 연습을 하는 게 리듬감을 크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줄넘기 운동의 3요소를 배워보는 두 번째 시간인데요. 밸런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줄넘기를 할 때 겉으로 보이는 자세의 좋고 나쁨, 어떤 친구들 보면은 자세가 좋다, 또 안 좋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렇게 보이는 것은 밸런스에 의해 크게 결정되어지기도 합니다. 네, 그럼 밸런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나요? 네, 크게 봤을 때는 신체의 전체적인 것, 즉 균형감을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세부적으로 보면 이 손동작이라든지 또 몸동작 그리고 발동작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밸런스의 중요성을 보면 어떤 친구들 보면 손은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 한 손은 이렇게 떨어져 있다거나 또 그리고 허리가 굽어진 상태에서 또 같이 이렇게 무릎도 이렇게 굽히면서 이렇게 올린 친구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줄을 넘게 되면은 좋은 자세라든지 또 바른 동작을 표현할 수 없게 됩니다. 네, 선생님. 그렇게 뛴다면 굉장히 불편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동작의 밸런스가 맞지 않을 때 교정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네, 보통 동작을 지도할 때 역발상을 이용한 방법과 그 다음에 연습 방법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동작이 너무 이렇게 작아서 줄이 돌아가는 힘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동작을 크게 하고, 또 동작이 너무 커서 자기 몸의 중심이 흔들리거나 또 줄이 이렇게 흔들리면서 돌아가는 사람은 동작을 일부러 적게 표현해보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스스로 이렇게 느꼈을 때 조금 불편하고 어색한 동작이 되는데요. 그러한 동작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이제 편하게 표현되는 그 원리를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보통 손동작의 밸런스가 맞지 않는 경우는 한 손은 몸 가까이 오거나 한 손은 몸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네, 보통 손동작 밸런스 교정하기 위해서는 한 손은 몸 가까이 오고 한 손은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떨어진 손이 자기 몸에 가까이 오는 것은 힘들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손을 일부러 이렇게 떨어뜨려서 동작을 흐트리는 겁니다. 오히려 떨어뜨려서요. 네, 그렇죠. 이렇게 떨어뜨려서 동작을 크게 이렇게 손동작을 돌리고, 그 다음에 점점 적게 돌리고, 또 크게 돌리고, 적게 돌리고, 이러한 동작을 계속 반복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로는 손잡이를 이렇게 떨어뜨린 상태에서 크게 돌리고, 점점 내 몸 가까이 오고, 또 이렇게 떨어뜨리고, 몸 가까이 오고, 이러한 동작을 계속 반복하게 되면은 손동작의 밸런스가 교정되게 됩니다. 발 동작은 보통 발을 가볍게 벌리고 넘는다든지, 그리고 드물긴 하지만 이렇게 V자로 넘는다든지, 발끝이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네, 그렇죠. 우리가 보통 줄을 넘을 때 이 발 동작에 따라서 우리가 줄을 넘을 때 자세가 좋게 표현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발 동작 밸런스 교정하기 위해서는 가장 의식적으로 단순하게 두 발을 붙이고 넘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계속 넘게 되면은 처음에는 좀 불편하게 생각되지만은 이 동작을 계속 넘게 되면은 조금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넘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 친구들 보면은 그렇게 발을 붙이고 넘어라 그래도 어느 순간에 보면은 다시 또 이렇게 발을 벌리고 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두 발을 붙이고 넘을 때 아예 무릎까지 함께 붙여버리면 어떨까요? 네, 그것도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줄을 넘을 때 두 발과 무릎을 붙이고 이렇게 넘게 되면은 처음에는 불편한 것 같지만 계속 넘다 보면 불편하다는 것보다는 내 몸의 중심, 내 몸의 기가 바르게 잡히는 느낌이 들게 되거든요. 그렇게 계속 반복하다 보면 조금씩 자세가 교정이 되면서 바른 동작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리고 몸의 밸런스 중에 허리가 숙여지고 무릎이 굽혀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교정을 해야 할까요? 네, 우리가 줄을 넘을 때, 또 우리 친구들이 줄을 넘을 때 보면은 허리가 굽혀지기도 하고 또 줄을 넘으면서 또 무릎도 이렇게 같이 굽혀지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이제 또 허리를 펴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뒤꿈치를 들고 허리를 이렇게 꼿꼿이 편 상태에서 이렇게 점프하는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또 줄을 가지고 이렇게 넘고. 자, 의식적으로 이렇게 계속 허리를 펴게 되면은 처음에는 몸에 힘이 들어가기도 하고 불편한 자세가 되는데요. 자꾸 반복 연습을 하게 되면 편한 동작이 반복되면서 밸런스가 교정되어 가는 것이죠. 네, 오늘은 다양한 밸런스 교정법을 알아봤습니다.